대선 전국의 깊숙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당의 서주민 반장 그리고 야당의 김정우 반장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서반장이 준비한 설명서는 뭡니까? 예, 제가 준비한 대선 설명서는 40%에 가려진 60%입니다. 40%에 가려진 60% 이게 무슨 수치입니까? 예, 2분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9%로 이 40% 안팎입니다. 41.9%였던 득표율에 육박하는 수치죠. 예. 문 대통령이 잘하지 못한다거나 또 무응답층이었던 나머지 60%의 표심을 잡기 위한 이재명 후보의 전략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그 지지층이 반대를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서 한미 FTA나 이라크 파병을 추진했는데 문 대통령은 지지층만 보는 정치를 해서 그런지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임기 말 지지율이 높은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정평가는 53%인데 같은 시기 지지율이 25%까지 떨어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정평가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차이가 5%포인트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런 상황에서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권 재창조에 성공을 했는데 네. 당시에도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예, 당시에도 정권 교체론이 60%에 달했는데요. 그 표심을 박근혜 후보가 효과적으로 공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나란히 언급하면서 실패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이명박 정부도 민생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과거 정권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과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의 최근 행보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차별화 없이는 전세를 뒤질 수도 없다. 이런 절박감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문 대통령을 긍정평가하지 않는 60%의 표심을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인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자칫 40%의 지지층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딜레마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이 후보가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재정당국이나 공직자들에게 좀 날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40%는 그대로 흡수를 하고 나머지 60%는 차별화 전략으로 흡수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겠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최근 이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역 성과를 치하하는 자리였고 또 이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 이 후보의 차별화 전략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예. 반면 이 후보 측에서는 임기 말 주연은 대통령이 아니라 후보가 돼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만큼 앞으로도 이 차별화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또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 강도도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찌 보면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 자, 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김정우 반장은 뭘 준비했습니까? 네, 제가 준비한 설명서는 커튼 뒤 김건희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 얘기군요. 지금 법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선거전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예, 그래서 먼저 그와 관련된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커튼 뒤에서 후보를 이렇게 내조하는 그런 역할에 좀 역점을 둬.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 앞에 나와서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커튼 뒤에 숨어서 수렴청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 후보 부부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말고 당연히 그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 의혹이 다 풀리지 않아서 못 나오는 거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의혹들이 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시기획사 협찬 의혹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일부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예. 5년 공소시효 때문에 2016년 12월 것만 그렇고 2018년과 2019년 전시회는 계속 수사 중입니다. 두 번째는 주가 조작 의혹인데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회장 등 관련자들 공소장에 김건희 씨 그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기소로 가닥 잡힌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혐의가 있든 없든 법률적인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상황에서 김 씨가 커튼 밖으로 나올 경우에 온갖 네거티브가 더 거세질 거란 게 국민의힘 판단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도 벌써 1년 8개월째 수사 중인데 본인을 소환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윤 후보 측은 김건희 씨가 전면에 나서면 검찰이 소환을 해서 망신을 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에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결론 내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줄리 의혹도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한 유튜브 채널이 1997년에 줄리를 직접 봤다는 실명 증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24년 전 술집에서 봤다면서 어제 본 것처럼 생생하게 증언한 걸 놓고 후보 측은 완전한 가짜 뉴스라고 법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해당 유튜브에서는 주얼리에서 줄리가 나온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김건희 씨가 해외 인사 등에게 본인을 소개하는 영문명이 있었는데 예. 줄리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럼 뭔가요? 근데 또 이걸 공개를 하면 말이 또 꼬리를 물고 또 관련한 가짜 뉴스가 나올 수 있어서 일단 함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런 논란들이 매듭 지어지기 전까지는 김건희 씨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별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국민들의 큰 관심사이긴 하죠. 예, 두 반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